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 기부식품 등 지역센터는 기부 전문 전달 체계를 갖춰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조소행 NH농협은행 충남지역 본부장과 정문영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 지부장 등으로부터 희망떡국떡 1000상자와 살코기햄 200상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지부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떡과 햄을 지원해준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전달받은 떡과 햄을 충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긴급 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 탈락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는 식품 기부 전문 전달 체계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스마트 도시란 스마트 플랫폼을 바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전문가,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 기반 시설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범죄와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지능형 도시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신도시 개발 및 도시관리 부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마련해 정부 주요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스마트 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교통과 환경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는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양돈 농가가 지난 15일 충남 도청을 찾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 10톤과 고기만두 5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승조 도지사와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최상락 회장과 대전 충남 양동농협 이재만 조합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 등의 이번 기탁은 황금 대지해를 맞아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돼 배부될 예정입니다. 최상락 회장은 우리 돼지고기 한 톤과 한 돈으로 빚은 고기만두를 올해도 어김없이 소외 이웃과 나누기 위해 내놓았다며 황금 돼지해를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충남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돈협회 충남협의회는 지난해 설명절에도 대전 충남 양동농협과 함께 소외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 등 6천만 원 상당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소상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충남 시군 관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및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협약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은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충청남도와 일선시군이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과 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와 일선시군은 이날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에 따르면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온결애가 하나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며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한적으로 서훈 등급 조정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결의 취지입니다. 한편 도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과 임대료 등 재반 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수익성 악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의 판매자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시도지사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만나보시죠. 건강해적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
1단계 고농도 발생 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이며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2단계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에어코리아,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차량 이부제를 대비하여 교통수단을 점검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시 차량 이부제 시행으로 홀순 날은 홀수 차량, 짝순 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체육, 문화, 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차량 이부제 시행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입니다. 4단계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는 실외 수업 또는 실외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시설 내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해요. 5단계 경보 발령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검토하고 질환자를 파악하여 조기 귀가 등 특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주의보 발령 시와 동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6단계 주의보, 경보 해제 시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며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환기 및 물청소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꼭 기억합시다. 오는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확대 없이 단순히 장애 등급만 없애는 것은 가짜 폐지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주장인데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허울뿐인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